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생기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급등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역시 전기차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시장이 약간 쉬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에서는 윤석열 관련주가 총선을 앞두고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주자 중에서는 신규 등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본인인 윤석열 총장은 절대 지금 그럴 일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그것과는 별개로 역시 세력들이 수익률 게임을 통해서 지금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매매하실 분들은 역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관련주를 깔끔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관련 중에서는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이 대표가 이제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공시를 통해서 인정했으면서 또 사업 내용하고는 별개다라고 부인을 하는, 뭐 늘 나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도 보시다시피 이제 500억대 시총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요. 덕성보다는 이제 덕성 우선주들, 여기 이제 우선주하고 엮여있는 종목들이 좀 더 급등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테마 논리에만 여러분들이 입각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UST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회이사가 서울법대 동문이기 때문에 최근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역시 시총도 500억대.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가 있죠. 그리고 이 모베이스 전자하고 모베이스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는데, 이 모베이스 전자는 모베이스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김병욱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요. 공시를 통해서 인정을 했었고, 사업 내용은 역시 부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걷고 있고요. 200억의 사채 부담은 있습니다만 시총이 뭐 1000억대 미만인 950억이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철저하게 그 테마 논리에 입각해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영 같은 경우 이 사회이사가 역시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공시를 또 인정을 했고요. 사업 내용은 부인하는 그 과정을 또 거쳤습니다. 1070억의 시총에다가 순익 적자가 지금 지속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다 철저하게 테마의 논리에 입각해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크래프트도 똑같죠. 유광현 사회이사가 서울법대 동문이고, 특이한 점은 이제 이 사법연수원 21기 동기생입니다. 시총도 580억으로 아주 작은 시총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계속 째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2년 연속 적자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자, 대형 포장.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개선이라는 좋은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시총도 1,400억대로 아주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이 급등락하는 그런 포인트를 보면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크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양금속 같은 경우도 서울법대 동문이고요. 순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 최근에 다시 또 새롭게 지금 부각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노루페인트, 동화약품, 도이치모터스를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그 야스파 걸작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이제 대기업들만 후원을 했었는데, 중소기업들도 이제 뭐 게임빌 컴투스 같이 그래도 시총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했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윤 총장이 앞으로 검찰총장이 이제 되기 전이니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뭐 노루페인트, 동아약품, 도이치모터스 같은 기업들이 뒤늦게 후원사로 이렇게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가 좀 됐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면서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만, 동화약품이나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엮이게 되면 같이 엮인다라고 좀 보시고요. 대신에 그런 걸 기대해서 절대 선추매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 종목을 다룰지 안 다룰지는 그들 마음이기 때문에 미리 선추매하지 마시고 수급이 붙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도 권수록 대표가 충암고 동문인으로 있습니다. 알루코, 이것도 좀 특이한 사항인데, 이 종목도 굉장히 좀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34대 검찰총장 출신인 김종빈 사회이사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절친이죠. 검찰에서 윤대진 씨의 그 형인 윤우진 씨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알루코 제약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그젝스 같은 경우는 이경훈 사회이사가 연수원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 또 급등락을 할 수 있는데 시총이 다 뭐 2천억대 미만 부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채가 또 있다는 점 요 점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돌림목 자리 또는 수급 붙는 자리를 잘 포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자 먼저 덕성 우선주인데요. 자, 대량 거래가 유입되면서 장대 항봉이 탄생하고 그 장대 항봉 이후에 아주 가파르게 지금 상한가 엔진하면서 급등을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피레치 운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매물 소화가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대장주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점상을 간 부분을 훼손하면 안 돼요. 이 점상 간 부분이 종가상으로 훼손이 돼버리면은 결국 원래 자리까지 되돌려서 다시 순환 시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서 피레치 운봉에 대한 이 매물 소화만 잘 나오면 역시 대장주 노릇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성 우선주가 결국은 이 자리를 깨느냐 안 깨느냐 다른 종목들을 보실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덕성 같은 경우 우선주보다는 역시 탄력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덕성 우선주는 피레치 운봉이 나왔는데 덕성 같은 경우는 장대 운봉인데도 거래량이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지 않고 계속 머니게임을 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요. 관련 종목들이 순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모베이스전자 점상 가고 지금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덕성 우선주만 지금 피러치 운봉이 나왔지 워낙 가파르게 급등했기 때문인데 모베이스전자 같은 경우도 옆으로 플랫폼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수급이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급등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좀 약하죠. 그래서 역시 이 모베이스 전자를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 UST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에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뽑은 다음에 지금 대량 거래 수반한 아래 위 꼬리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쉽게 깨지 않고 계속해서 플랫폼의 모습을 만들면서 그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모으고 다시 또 수급이 붙으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요. 근데 조금 트레이딩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이 거래 대금 자체가 크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1200억 정도밖에 시가총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종목이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수급 붙을 때 매매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더라도 관심권에 보시고요. 자, 서영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고 거래도 터졌는데 다시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 그 위에서 또 수급이 계속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세력들의 개입이 있는 종목들이 다 죽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이크래프트 마찬가지로 점상 갔다가 바로 다음날 급락을 하면서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거래도 더 터지고요. 근데 다시 또 거래 세우면서 이렇게 급등을 만들고 급등락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급등락하는 과정에도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580억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크지 않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수급 붙는 시점을 보시는 게 좋고요. 안 그러면은 그 다른 이 덕성 우선주라든지 또는 모베이스 전자가 쉬어갈 때 그런 종목들이 좀 쉴 때 얘가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연이틀, 3일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단기 수익 관점에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대형 포장은 좀 역시 약하죠.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만 계속 급등락을 하면서 아직은 이 자리가 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다른 종목보다 좀 약한 모습. 그러나 에너지를 잘 모으면
반등의 순환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태양금속은 금요일장 상한가 가면서 또 새로운 종목임을 알렸고요. 역시 거래대금 600억씩 터졌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상한가 갔을 때 역시 중요한 게 있죠. 일봉상 보면 앞전에 이렇게 꼬리를 계속해서 달았던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이 꼬리를 계속해서 부담을 만들었던 자리가 심지어 1,500원대입니다. 이 1,500원대가 깨지면 안 되겠죠. 분봉을 좀 열어보면 역시 1,500원대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보였습니다. VI가 걸려서 급등 나온 다음에 눌림목이 나왔는데 이 1,500원을 깨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소리죠. 이 가격이 세력들의 의미가 있는 가격이니까 이 가격 근처에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종목의 우선주는 다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노르페인트 급등락을 하는 과정인데요. 대량 거래 수반하고 위에 길게 꼬리를 달았습니다. 역시 매물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바로 장대 양봉으로 장악하느냐, 안 그러면은 시간을 끌면서 이 윗꼬리에 대한 매물을 잡아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윗꼬리의 물량을 잡아먹더라도 오늘의 종가를 지켜주면서 잡아먹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주가 상한가에 갔는데 거래대금이 작다라는 거 매매하기가 쉽지 않죠. 동화약품은 아예 바닥에 있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역시 바닥에서 옆으로 횡보하는데 다른 테마주들하고는 다르게 이 노르표 페인트하고 같이 엮여 있음에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안 돌았는데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선춤의 입장에서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러셀 같은 경우도 지금 세력의 개입이 서서히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거래대금이 작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구간을 보셔야 돼요. 700억이기 때문에 조금 거래대금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장중 회전율을 빠르게 그 세력들이 높인다. 이런 시점을 노려야 되겠죠. 자, 알로코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전에 이렇게 강한 그런 그 장대양봉 만들었던 이 자리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기술적 반등에 지금 수급이 아직 제대로 붙지 않은데 이렇게 앞전처럼 수급이 제대로 붙어줄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수급이 확실하게 장악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이 거래대금 보세요. 9억 3천만 원입니다. 이런 거래대금 갖고 뭐 택도 없죠. 물론 시총이 2천억대 미만이기도 합니다만 대량 거래가 붙는 시점을 기다려야 돼요. 자, 이그젝스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붙어줘야 됩니다. 역시 시총이 1,100억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는 세력들의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거래대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확실하게 거래대금 최소 100억대 그리고 역시 제일 좋은 건 3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거래를 튀우는 게 좋죠. 그 시점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취매할 필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윤석열 관련해서 새로운 그 종목들이 또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서울대 출시라 그러면 뭐 동문으로 또 엮을 거고요. 또 중앙고 출시라 그러면 또 고등학교 동문으로 엮을 거고 여러 방법으로 또 엮을 것을 세력들은 생각을 할 텐데 더 강력한 지금의 그 덕성보다 더 강력한 대장주가 나오려면 확실한 친인척이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은 덕성이 계속 대장주의 노릇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덕성하고 모베이스전자 계속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대장주들을 역시 노리는 게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주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긴 할 텐데요. 그런 이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을 매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역시 안정적 매매는 전기차 관련주로 하시고요. 또 최근 새로운 테마를 부각돼서 세력들의 수급을 계속 순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윤석열 관련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정치 테마주는 테마 논리가 더 중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